아무도 없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 떠있는 우주 비행사가 있는 힘껏 돌을 던진다면 그 돌은 어떻게 될까요? 돌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직선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뉴턴의 제1법칙에 따르면 그래야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속도가 줄어들고 멈추게 됩니다. 뉴턴의 제1법칙이 틀린 걸까요? 돌의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세기 초 에너지 보존 문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최고의 과학자들조차 골머리를 앓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보존 법칙에 대해 한 가지 방식을 제안했지만 한 무명의 수학자 에미네터가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었죠. And in doing so, she created a whole new paradigm for physics, one that underlies all of particle physics and explains why anything is conserved. 1915년 괴팅겐 대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중력 이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죠. 강의에 대한 반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아직 장방정식을 완성하지는 못했었죠. 아인슈타인이 하고 싶었던 건 총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이 새로운 이론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This is the whole beginning of this story, right? Classically, they thought they had this understanding of what the energy of a gravitational field was. All of a sudden, with these new equations, they go, where is it? You know, is it in the curvature? You know, is it in the stress energy tensor? Where's the term that we're looking for? 아인슈타인은 에너지 보존의 원칙이 물리학의 근본적인 요소로 올바른 장방정식을 유도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던 저명한 수학자 다비트 할베르트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론 안에서 에너지 보존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었죠. 그리고 비앙키 항등식이라는 방정식 집합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은 완전히 비어있는 우주에서만 에너지 보존을 보일 수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로 가득한 우주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죠. 할베르트는 여기서 막혔었습니다. Fortunately, he knew just the person for the job. His new assistant, Emmy Noether. 뇌터의 아버지는 에를랑게 대학의 수학 교수였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뇌터 또한 수학자가 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특별히 대학의 허락을 받아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정식 학생으로 인정받진 못했었죠. 그 당시 에르랑겐 학술회에서 여성이 들어오는 것은 학문적 질서와 체계가 무너진다 판단했었거든요. 정식 학생은 아니었지만 뇌터는 1903년 괴팅겐에서 한 학기를 보내며 대칭성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기하 접근법을 알게 됐습니다. 대칭성이란 것은 개념적으로는 쉽지만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If I align a mirror on this triangle like so, then it looks the same as without the mirror. And that's because this is an axis of symmetry. Reflections about this axis leave the triangle unchanged. And the same thing happens if I put the mirror like this, or if I orient the mirror like this. So this triangle has 3 axes of symmetry. Now, mathematicians generalize the idea of symmetry further to be any action you can take that leaves an object unchanged. So something else I could do is I could rotate this triangle by 120 degrees, or by 240 degrees, or by 360 degrees. Together, these 6 actions capture all the symmetries of the equilateral triangle. 함수같이 수학적인 형태로도 대칭성을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함수를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a만큼 이동시키면 모든 y값이 a만큼 변할 겁니다. 하지만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나올 텐데 어떤 상수를 더했든 상관없이 그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함수에 어떤 상수를 더해도 그 미분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이동 대칭성입니다. 6가지였던 삼각형이랑은 다르게 이 함수의 대칭성은 연속적이죠. 얼만큼이든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턴은 이걸 연구하고 연구해서 12년 뒤 대칭성 분야의 권위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무려 독일에서 수학 박사를 받은 2번째 여성 수학자가 되었죠. 이런 그녀가 알베르트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보존 문제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제안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공식은 물질의 에너지와 중력장의 에너지를 더한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시간과 공간에서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노턴은 이걸 보자마자 아인슈타인이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식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관측자의 기준이 달라도 물리법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 기준계에서만 적용 가능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만 He 가능했죠. began wondering what would it take to generalize that, to consider more general states of motion. After all, trains on the platform. He loved trains. Trains would speed up or slow down. People, moving around the world don't only move at a single constant speed forever. 1907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가 가속되는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가 가속하거나 회전하는, 즉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So 이론이죠. Einstein got to work on this largely intellectual pursuit. But then, as he was daydreaming in the patent office, he had what he called the happiest thought of his life. 아인슈타인은 맞은편 건물에 있던 창문 청소부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걸 상상했다 합니다. 청소부는 떨어지는 동안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었죠. 그 상태는 완전히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떨어지는 동안 손에 든 물건을 놓아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건 마치 우주에서 떠다니는 것과 똑같은 It's 상태겠죠. ironic. We would have said, he's being pulled down to the ground because the gravity of the Earth is exerting a force. But Einstein said, while that person is in motion, what we would call free fall motion, they would actually feel no gravity at all. So there must be some equivalence between accelerated motion and the action of gravity.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9.8m/s 제곱으로 가속하는 로켓이 있다면 그 안에 서 있을 때 지구 표면에 서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이 느껴질 겁니다. And this was huge because it meant that if Einstein could figure out how to understand accelerating frames, then he didn't just get a more general theory, he would also have a new theory of gravity.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중력 법칙이 모든 관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야 했죠. This is the idea of general covariance, and it's one of the core tenets of general relativity. To satisfy it, Einstein knew he had to use special mathematical objects called tensors. 텐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벡터를 한번 볼까요? 벡터는 기본 벡터들의 곱과 함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벡터를 3x 플러스 2y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동일한 벡터를 다른 좌표계에서 새로운 기준 벡터인 a와 b를 가지고 2a 플러스 1b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성분은 변하지만 벡터 그 자체는 변하지 않죠. 벡터는 그대로인 겁니다. 이건 기준 벡터가 바뀌면 그에 맞춰서 벡터의 좌표 성분도 함께 조정되기 때문에 벡터가 갖는 본래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벡터는 어떤 좌표계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같은 거죠. 이 원리는 텐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텐서는 여러 성분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벡터랑 똑같이 텐서도 좌표계를 바꿨을 때 텐서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때 텐서를 사용했었죠. 바로 여기서 노터가 생각한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는 수도 텐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nd as the name implies, that isn't quite a tensor. When you try to transform it from one frame of reference to another, it doesn't remain the same quantity in different frames. The gravitational energy you might observe in one frame completely disappears in another.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꽤나 독특한 해설을 가지고 trying 있었습니다. to stamp conservation of energy into relativity by bending the rules of mathematics. 노턴은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일반 공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애초에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General covariance says that laws of physics must stay the same when you change reference frames. So that is a kind of symmetry.
exactly what Noether had spent her career studying. So she started thinking about the symmetries of the universe, beginning with the simplest possible case, an empty, static universe. 꽤나 평평한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우주비행사가 한 명 있습니다. 공간이 비어있으니 어느 지점도 다를 것 없이 다 똑같겠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우주는 공간 이동에 대해 완전히 대칭적이라 할 수 있죠. 이 우주비행사가 공을 던지면 공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특정 거리를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때 물리법칙은 어디서나 동일하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우주에서 위치를 바꿔도 물리적 결과는 같아야겠죠. 시작 지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물체가 같은 속도로 계속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운동량 보존은 우주에서 이동 대칭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동 대칭성 때문에 이 똑같은 실험을 어디든 다른 곳에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공을 어디서 던지든 어디서 실험을 하든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실험을 지금처럼 진행하든 또는 90도로 돌려서 하든 물리 법칙은 그대로죠. 우주는 회전에 대해 대칭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막대를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볼까요? 천천히 회전시켜서 1분 동안 특정 각도를 돌게 만들어 보죠. 아까처럼 이번엔 우주를 이 각도로 다시 돌렸을 때 처음 상태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주를 회전시켰을 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이 물체가 계속해서 회전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은 물리 법칙이 회전에 대해 불변이라는 성질, 회진 대칭성에서 유도된다는 Now, 거죠. another important symmetry of this universe is time symmetry. 물리 법칙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실험을 하든 내일 하든 결과는 똑같겠죠. 그럼 이 대칭성이 의미하는 건 대체 뭘까요? Well, to understand this, we're going to dig into some math and a different way of doing mechanics using the principle of least action.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은 작용이라는 양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따릅니다. 이건 라그랑지안 L을 시간에 따라 적분한 것과 같죠. 가장 간단한 케이스에서는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것뿐입니다. 이 작용을 최소화시키면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이 나오고 작용이 대칭성을 가질 때 그에 따른 보존 법칙이 생긴다는 게 바로 노터의 정리입니다.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지금 당장 나온 결과와 아주 짧은 시간 이후의 결과가 동일하다면 이때 작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간이 t에서 t 플러스 엡실론으로 변하게 될 때 이때 라그랑지안도 변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라그랑지안 L'은 기존의 라그랑지안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더한 값이 되겠죠. 이 시간에 대한 변한 값은 dt분의 dl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얼만큼 변할지를 나타내는 입실론이 곱해지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시간이 조금 달라도 결과가 똑같다고 했었죠. 그 말은 dt분의 dl이 운동 방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노터 정리를 통해서 대응되는 보존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연쇄 법칙, 즉 체인룰을 사용해서 dt분의 dl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L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에 dt분의 dx를 곱한 것과 L을 v에 대해 편미분한 것에 dt분의 dv를 곱한 것을 더한 것과 같아지죠. 이때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을 사용해서 L을 x에 대해 편미분한 값을 대체시키고 dt분의 dx를 v로 바꿔서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하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뒤 다른 함수를 곱한 값에 그 함수를 두 번째 함수의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을 곱한 값과 더하고 있죠. 곱셈 법칙을 사용하면 dt분의 dl을 dt분의 d, dv분의 dl 곱하기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dt분의 dl을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 말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0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저 값이 상수라는 거죠. So, what is it? 가장 간단한 케이스에서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값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즉 2분의 1 mv 제곱에서 v를 뺀 거죠. 이 라그랑지안을 v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dt분의
D에다가 2분의 1 mv 제곱이 미분되니까 mv가 될 거고 거기에 v가 곱해져서 v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라그랑지안을 대입할 수 있겠죠. L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v였던 거는 마이너스 라그랑지안이니까 플러스 v가 되는 게 0이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면 dt분의 d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v는 0이 되는 거죠. But wait a second, because this is just the total energy. So what we've discovered is that time translation symmetry is equivalent to saying that energy is conserved. 지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시간 변환의 대칭성에서 유도한 겁니다. 노턴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했죠. For centuries, people had no idea where conservation laws came from, but now Noether had discovered the origin of all of them. 모든 연속적인 대칭이 보존 법칙에 대응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평행 이동 대칭은 운동량 보존으로, 회전 대칭은 각운동량 보존으로, 시간 변환 대칭은 에너지 보존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적인 빈 우주에 대해서만이었죠. 우리가 사는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1920년대 천문학자들은 멀리 있는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었습니다.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The implication was clear. In the distant past, everything must have been much closer together. 1990년대 초신성의 정밀한 측정 결과 우주가 팽창할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This means over large timescales, our universe is not symmetric in time. It was very different 13 billion years ago, and it'll be different billions of years from now. Since we don't have time symmetry, that also means energy, as we usually think of it, isn't conserved. There's no reason for energy to be conserved anymore because you don't have that symmetry.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방출된 가시광선의 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자는 가시광선이었다가 우리 만환경에 관측될 때는 마이크로파가 되어 관측되었죠. 에너지의 99.9%를 잃은 겁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Energy is not conserved. 바로 이게 우리가 돌을 던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엔 에너지가 있었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점 느려지고 결국에는 멈추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It ends up coming to rest with regards to the other particles in the universe. This doesn't violate any laws of physics because energy and momentum aren't conserved if there is no time or spatial symmetry. So once you know that symmetries give you conservation laws, and so once those symmetries are gon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ose conservation laws anymore, then you can start dropping these concepts of trying to force something that you want to say is fundamental into the theory. You just deal with what the theory gives you. But if energy isn't conserved in our universe, then why does it usually seem like it is?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시간 범위에서는 시간이 변해도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실험한 결과랑 내일의 실험 결과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같은 긴 시간이 되면 우주의 팽창을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시간에 대한 대칭이 깨지죠. 실제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걸 보려면 이렇게 긴 시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Noether's first theorem explains why a rock or a photon loses energy, but it didn't fully solve the problem of energy conservation in general relativity. 지금까지 노턴은 우주가 비어있고 그 안에서 물리법칙이 변하지 않는 경우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이 휘어져 있고 곡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죠. 이제는 우주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시켰을 때 또는 시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똑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메트릭, 전역적인 대칭은 없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대칭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물리법칙은 항상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이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일반 공변성이라고 합니다.
일반 공변성이란 우리가 우주의 어느 지점에 있든 좌표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리 법칙은 어떤 좌표계에서든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좌표 변화는 공간의 각 지점마다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노토의 두 번째 정리는 이런 지역 대칭성이 우리가 고전 물리에서 익숙한 보존 법칙을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신에 국소적으로만 적용되는 연속방 정식을 얻게 되죠.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파이프 속에 물이 흐르는 상황을 살펴보죠. 첫 번째 항은 파이프 안에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물이 흘러나간 양에서 흘러 들어온 양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이 양수이고, 물이 흘러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 두 번째 항은 음수일 겁니다. 이 두 항이 상쇄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물이 더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구간에서 물의 양이 변한다면 그건 물이 더 들어오거나 나갔기 때문인 겁니다. In the case of general relativity, Noether found a similar continuity equation, but with an important difference. Imagine that now our pipes are little patches of spacetime, and the water is energy flowing from one patch to another. 각각의 작은 구간에서는 연속방 정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에너지가 해당 영역에서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 시공간들을 연결할 때에는 시공간의 공류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때 방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파이프의 각 구간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공간의 구간들을 연결한 곳이겠죠. 이 틈을 통해서 에너지가 새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In special relativity, the pipe is imperturbable because the pipe is fixed. And in general relativity, we have to account for the energy that goes into other kinds of change over time. And that gets correspondingly more tricky. 이 예시를 이 새로운 방정식으로 표현해보죠. 각각의 항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항은 이전의 연속 방정식과 비슷한데 시공간의 국소적인 부분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항들이 붙은 건데요. 이 항들은 시공간의 공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항의 에너지가 음수가 되면 공유량들이 증가하면서 합이 0이 되는 거죠. The energy that you lose from the system you're tracking, we now start attributing it to things like the gravitational field, which has changed because the whole universe is stretched. We have to account for the energy that we attribute to the action of the gravitational field as well, because space and time themselves aren't sitting still. 이 모든 것들이 노토가 만든 연속 방정식으로 설명됩니다. But when she looked at it, she realized something. It was exactly equivalent to the Bianchi identities, the half solution Hilbert had found. He had dismissed it because it only gave you proper energy conservation in an empty universe. But now Noether proved that it was the best you could do in general relativity. 한 편의 논문으로 노터는 모든 보존 법칙의 기원을 밝혀냈고 힐베르트와 아인슈타인도 해결하지 못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문제를 풀어냈죠. She was so amazing. I mean, I would go out on a limb and I would say these two theorems are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eorems for physics of the 20th century. 이후 괴팅겐 대학에서는 노터가 가장 사랑했던 일,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국 노터는 교수로 임명됐고 1923년부터 급여도 받았죠. 하지만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유대인들의 대학 근무를 금지시켰고 몇몇 제자들이 노터가 유대인이란 걸 신고했죠. 결국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후에도 집에서 부엌에서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옛 제자가 나치 유니폼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터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죠. 수학을 배우고 싶은 자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I love what this sort of shows about Noether. She truly deeply cared about math, and she wouldn't discriminate whether someone was wearing a Nazi shirt or not. She taught all. 하지만 독일에서 계속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학자들의 도움으로 미국의 브린모어 여자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부고 기사에서 아인슈타인은 노터를 여성 고등교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창의적인 수학적 천재라고 칭송했죠. The reason that Noether's theorem is so important
is that everybody just changed their state of mind. All of a sudden, the physicists were thinking about physics in terms of these symmetries. 이런 대칭성 개념은 양자 세계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 같은 입자들도 대칭성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전자에는 위상이라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화살표가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위상을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는데요. 모든 전자에 대해서 동일하게만 바꾼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대칭성이죠. 이런 위상 조정, 즉 게이지 이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세요?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노터의 이론은 1960년대, 70년대 쿼크, 힉스, 보손 같은 중요한 입자 발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 덕분에 자연의 힘의 기원을 이해하고 우주의 모든 질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있었죠. Nutter's two theorems, although little known, are what has gotten us the closest we've ever come to a theory of everything. But all of this and much more will be covered in a second video, so make sure you're subscribed to get notified when that video comes out. 소름 돋지 않나요? 제 생각엔 진짜 레전드 영상입니다.